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3년 전에 이런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당시에 카메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카메라의 성능과 그리고 현재 한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카메라를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롱 앵커 이분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현재 모든 성능들이 몰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보면 순수하게 지금 현재 3년 전 카메라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화웨이, 샤오미, 화웨이, 애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성, 제가 그래도 S20 울트라를 샀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만족도라든지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플래그십만큼은 카메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리고 가격 또한 옛날에는 삼성폰이 프리미엄 폰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3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중국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삼성폰을 살까? 이게 이 핵심, 어떻게 보면 예언 같은 건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이 예언을 어떻게 보면 꿰뚫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방향이 카메라로 지금 가고 있고, 똑딱이가 다 전멸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카메라 성능이. 근데 거기에 더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근데 이 삼성이 이렇게 계속 뒤쳐져서 되겠느냐, 이런 거죠. 핵심, 굳이 돈을 더 주고 삼성폰을 살까?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삼성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이고, 애플과 삼성의 이제 양분되는 시장일 뿐이고, 그리고 중국 폰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통신회사의 연계가 잘 안 되는 폰들이 제법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해야만 중국 내수 폰들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중에 되는 것도 아주 순조롭게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특정 폰들은 LTE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삼성이 안전한 시장이 한국 시장인데, 세계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냉철하게 비판을 해요.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는요, 완전히 그걸 넘어섰습니다. 카메라의 이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 카툭티라고 하는 일명,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점점 센서가 커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모든 이런 성능, 조도, 화각, 개수, 고화질, 100배 줌, 이런 모든 용어들 자체가 어떤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런 거에 의해서 카메라를 산다, 스마트폰을 산다, 이게 지금 현재 팩트인 거죠.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전. 이게 이제 2023년 3월 10일 얼리어답터 동향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드디어 1인치 이미지 센서 탑재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증가하고 있다. 저만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지, 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했는데, 소니가 일을 내버린 거죠. 1인치 센서를 풀어버린 겁니다.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역사를 대변하는,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 보시다가 스톱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맞죠? 2021년 2분기에 이 소니의 엑스모어 RS 1인치 이미지 센서, 이게 이제 지금의 이미지 센서의 아마 전신일 거예요. 이거를 소니가 스마트폰에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이카도 자기 라이카란 이름을 내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버리고, 물론 이제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우선시한다. 물론 그걸 라이카가 직접 개발하진 않았을 거고, 라이카는 거기에 있는 색감 보정,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역사의 노하우를 놓고, 또 라이카만의 라이센스, 또 빨간 딱지에 대한 흥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마케팅을 해서 라이카 폰도
팔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점점 이미지 센서가 이제 커집니다. 이제 1.2 분의 1인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각선이거든요. 이제 인치라는 개념은 이 센서에서는 대각선의 길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각선으로 이제 1인치 시대를 공식적으로 열었다. 2022년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드디어 똑딱이를 완전히 점령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해서 점령한 게 아니라 화질적으로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그 이미지 프로세싱 그 기술까지 얹어지니까 더 뛰어난 그런 카메라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인치 이 소니의 IMX989 이미지 센서를 단 샤프, 아쿠오스 R7, 샤오미 12S 울트라, 비보 X90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샤오미 13 프로. 이 IMX989 이미지 센서를 달고 수많은 세계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거죠.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카메라가 좋아졌다는 그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이제 1.65인치 분의 1 사이즈. 이게 이제 이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IMX989 소니 이 이미지 센서가 이만큼 크다. 센서 크기가 깡패입니다. 화소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소가 많아지면 이제 노이즈가 좀 많아지고, 그걸 뭐 기술적으로 뭐 픽셀 비닝이다 뭐다 해서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 쳐도 결과적으로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뭐 심도가 낮아지는 그런 멋진 사진도 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량이 풍부해지면서 사진의 품질이 굉장히 올라가죠. 이 정도로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1인치 센서의 위용은 제가 이미 그 드론을 사용하면서 1인치 센서를 단 드론을 쓰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설프지가 않아요, 화질이. 그 어설프지가 않은 그 화질의 센서가 드디어 스마트폰에 들어갔다. 2년 전에 보시면은 옛날 그 한참 쓰던 그 핸드폰의 이미지 센서들,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가 다 요만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최근에 2년 전부터 이 소니의 1인치급 1인치보다 약간 작은 1인치급의 센서가 이제 요런 크기 차이를 보여준다. 어마어마한 센서 크기에 어떻게 보면 발전이다.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센서를 놓으려면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휴대폰이 점점 작아져야 그 기술인데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복잡하게 되겠죠. 근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 센서 크기 이제 1인치가 이제 한 요 정도 크기라는 거죠. 대충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1인치. 그랬을 때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곧 죽어도 풀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풀프레임 사이즈도 여기 보시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미러레스 카메라가 많이 쓰는 APS 방식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다음에 포배온 이것도 한참 많이 썼었죠. 포서드, 마이크로 포서드 방식도 그렇고. 물론 센서가 이렇게 커지면 되는데 스마트폰은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그거는 의문입니다. 스마트폰이 거기까지 가진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은 한계가 1인치보다 약간 좀 더 큰 정도에서 아마 멈추지 않을까. 뭐 어쨌거나 이 1인치는 제가 써봤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스마트폰에 없는 1인치, 아직 스마트폰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1인치를 이미 제가 진작에 써봤기 때문에 화질상, 품질상, 사진의 품질이라든지 동영상의 품질로서는 매우 놀라운 품질이 나온다. 그 크기에 비해서. 그걸 전 이미 경험했었거든요. 이 비교 참 놀랄 만큼 커졌다는 거죠. 옛날엔 정말 손톱보다 작았다. 새끼 손톱보다도 못했다. 이미지 센서가. 그 얘기죠.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과거에 삼성이 카메라에 힘을 줄 때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제가 갖고 있었던 폰이죠. S20 울트라. 이때 당시 뭐 1억 화소다 뭐 해가지고, 이때 뭐 샤오미에도 이 센서를 팔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센서는 비교적 약간 작지만 이거를 픽셀을 묶는 픽셀 비닝 방법으로 해서 수광부라고 하죠. 더 광량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사용을 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죠. 하지만 역시나 S23 최근에 나온 폰, 바로 작년에 나왔죠. S23이 1.3분의 1인치 1인치로 못 가는 이유는 좀 그렇게 봐요. 한국에서는 렌즈가 큰 카메라들을 원하지 않는다. 마케팅상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카메라가 못생겨진다.
이게 이제 삼성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미 세계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마 삼성도 따라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모델이 바로 이 LYT-900이라고 하는 이게 올해 하반기서부터 출하되는 중국의 플래그십에 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 소니 IMX989 센서의 개량형으로 얘는 또 기술이 적층되는 기술, 일단 레이어드 같은 그런 식의 적층 기술을 사용을 해서 다이내믹 레인지가 10스톱에서 14.5스톱. 이게 이제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덕후들을. 이런 거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저같이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이 정도까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지금, 후반부부터 들어와요. 센서들이 좀 더 커지고, 물론 아이폰은 아직 1인치 센서를 쓰지 않지만, 아이폰도 곧 1인치 센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아이폰이 카메라의 기능을 막 그렇게 부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아이폰으로 영화로도 찍을 수 있다 해서 이런 장비들 많이 달고, 그리고 아이폰이 그 라우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다 보니까 센서 자체를 직접적으로 수강을 해서 센서의 이미지를 고용량으로 뽑아내는, 거의 색감이 이제 거의 없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LUT라고 해서 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LU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색 보정을 좀 더 관용도를 더 높여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색 보정을 후반부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서양에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덕후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로 영화를 찍거나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개인 영상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세팅을 정말 누가 봐도 어마무시하게. 사실 그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큰 렌즈를 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물론 이 아댑터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팅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과연 쓸만하냐, 제가 이거 다 검토했거든요. 뭐 대단하게 발전되긴 했지만 약간 한 끗이 아쉽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이걸 바로바로 그 다이렉트로 고용량으로 촬영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그 SSD가 한참 모자르죠. 그래서 SSD 장사를 하려고 이걸 풀어놓은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그 방법으로는 좀 장기간 촬영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라우 촬영을 하게 되면 용량이 뭐 흔히 말하는 100메가 찍을 영상에 10기가가 촬영이 돼야 되는 그런 거죠. 이걸로 영화를 찍는다? 제 생각엔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나중에 결론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된다, 이 정도 우리가 품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사실 뭐 저는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렌즈로 이렇게 하면 본인의 딸인데 이렇게 그 뒤에 DOF라고 도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DOF라 해서 여기 배경을 이렇게 멀리 진짜 그 좋은 그 망원 카메라 같은 걸로 찍으면 뒤가 싹 날아가잖아요. 이런 거 아이폰에서는 그게 안 되죠. 판형이 작으니까, 이미지 센서가 작으니까. 하지만 저 렌즈빨로, 그리고 이 색감을 다 이렇게 후보정빨로 해서 나름 고화질로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이렇게 약간은 그 화사한, 좋게 말하면 화사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샤프함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이미지 센서의 영상을 그대로 그 파일을 원본 그대로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다빈치 리졸브 같은 그런 색보정 프로그램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어떤 그 맛은 있는데, 그 나름대로 고유의 맛과 그리고 제법 괜찮은 퀄리티를 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영화에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다. 특히 용량,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불편하죠, 확실히. 근데 이제 기덕들은 요거에도 재미가 있는 거죠, 요런 거에. 저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샤오미도 지금 현재 라이카와 제휴를 해서 이번에 샤오미 14 울트라 이렇게 내놨죠. 엄청나게 카메라 크죠? 이렇게 내놨습니다. 참 대단해요. 자, 시네매틱 촬영이 가능하다. 라이카의 광학기술 들어갔다. 카툭티는 뭐 일단 그래, 이걸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렌즈에도 아주 특수한 기술들이 들어가서 아마 그나마 이게 억제한 카툭티가 아닌가.
여기에 바로 LYT-900이라는 그 이미지 센서를 넣은 거죠. 아까 IMX989의 다음 버전. 이거 지금 해외에 리뷰한 거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아주 유심히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과연 그 아까처럼 그 제대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제가 요즘 그 하웨이 카페라든지 샤오미 카페 이런데 가입을 해서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데 쓰시는 분들 많아요. 바로 이게 그 화제의 그 1인치 센서죠. 14.5스텝 다이나믹 레인지. 과연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이게 가능하냐. 이 1인치 센서에 지금 들어간 게 지금 샤오미 14 울트라하고 오포 X7 프로라고 하는 이 카메라 둘 다 이제 중국제인데 이 카메라에 지금 저걸 달고 나와서 지금 둘의 어떤 또 비교 영상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특히 사진 화질은 이미 뭐 똑딱이는 당연히 넘어섰고요. 오야 이게 된단 말이야 라는 그런 화질과 동영상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샤오미 14 울트라에 보면 렌즈 아주 간지나게 이렇게 생겼죠. 이제는 이게 스마트폰 렌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조리개링이 움직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야, 난 놀랍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어, 그냥. 이것만 보면 사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이제는. 10배 확대, 20배 확대를 했을 때, 최신 센서를 달고, 1인치 센서를 달고, 이렇게 찍었을 때, 이 배경 흐름이, 이게 진짜 배경 흐름인 거예요. 이게 가짜 배경 흐름이 아니라. 보면 또, 스마트폰 사진이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어떤 그 사진의 감성에 있는 그런 그 입자가 찍히는 게 아니고, 그 픽셀들이 뭉쳐있는 그런 입자들이 자꾸 그 눈에 거슬려가지고 사실 스마트폰 사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났다. 이제는 빨간 딱지 요거 간지나네요. 이분 최신 폰들을 리뷰하시는 중국 분인데 저 이분 리뷰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폰들을 다 특히 카메라 부분에 뭐 최신 폰들이 카메라만 훌륭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그래픽 칩셋과 연산 능력 APU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능력이 사실은 스마트폰의 최신 폰들의 벤치마크의 비교 대상인데 이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카메라 성능만 요 옵션 손에 들고 있는 이 옵션만 뭐 한 14만 원짜리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20만 원을 가깝더라고요. 마치 카메라처럼 변하는 이렇게 결착을 하면 카메라처럼 보입니다. 이거 갖고 싶더라고요. 괜히 너무 이뻐. 이제 이래도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비싼 옵션을 껴서 카메라처럼 써라. 이제는 휴대폰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다이얼도 다 이 매뉴얼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쓰시는 분들도 한국에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거 간지납니다. 이게 어설프게 그 뭐 10,000원, 20,000원짜리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알루미늄 그 재질 느낌입니다. 사고 싶은 옵션입니다. 정말로. 이분이 그 비교한 것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샤오미 14 울트라와 비보의 X 프로가 IMX989 이미지 센서를 달고 있고 최신 그거의 그 다음 버전을 달고 있는 샤오미 14 울트라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는 이분 그 유튜브 굉장히 추천합니다. 카메라는 어느 게 더 좋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최신은 샤오미가 더 훨씬 훌륭한 건 맞는데 밑도 끝도 없이 예쁘게 나오는 건 비보께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그 카페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좀 더 샤오미가 사진기 같고 관영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반해서 비보는 희한하게 이쁘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놨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캡처를 한 거지만 이게 라이카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의 옵션을 붙여서 내추럴 컬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샤오미가 13 울트라라 두 개가 아마 칩이 같을 거예요. 1인치 IMX989 그 칩을 같이 이제 했을 때 그때 색감 비교입니다. 비보가 훨씬 더 예쁘다 이거죠. 색이. 안드로이드에서 기존의 폰들을 가지고 역시 아이폰처럼 영화를 찍고 싶거나 아주 고용량으로 나 제대로 된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필믹 울트라 요거 한번 써보세요. 전 아직 안 써봤는데 저 이거 리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라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유료입니다. 유료. 한 4만원인가? 3만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0비트를 뽑아냅니다. 영상에서. 보통은 이제 8비트인데
그렇게 프로세싱 되기 전에 원본 이미지를 뽑아낸다 이거죠. 근데 용량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 490메가짜리 영상이 5기가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메가가 1기가가 되는 놀라움. 이거 거의 500메가인데 5기가가 되는 거예요. 18초짜리 영상인데 18초 3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이 라우로 영상을 뽑았더니 5기가가 되더라. 이걸 감당할 정도의 SSD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2테라급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아주 많은 촬영을 못합니다. 과연 그럼 휴대폰에 여기에 과연 쓸모가 있느냐? 저는 재미로라도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10비트 그 어떻게 보면 센서 촬영, 센서에서 바로 나온 이미지, 그 어떠한 가감도 되지 않은 프로세싱이 안 된 이미지를 정말 갖고 나오고는 싶은데 아주 용량이 너무 압박이 심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는 그 카페에서 외산폰, 특히 중국제 내수용 롬을 한국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보가. 일단은 그 SKT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OMD 등록을 해서 그 LTE 그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미디어텍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최신 스마트폰에다가 미디어텍을 달고 있어요. 미디어텍 칩셋을. 이게 또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열심히 보고 있는 안델공학, 이번 영상도 되게 재밌고, 최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참 배울 게 많은데, 지금 미디어텍이 옛날에 그 쌈마이 그런 칩이 아니다. 지금은 스냅드래곤의 멱살을 그냥 자꾸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텍이 최근에 나온 그 디멘시티 9300이라는 이 칩이 그 안에 다 성능 칩으로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냥 무시무시하다. 그 이모탈리스 G720이라는 이 그래픽 칩셋도 어마무시하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1년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엑시노스는 많이 이제 뒤쳐져 있고요. 이젠 스냅드래곤마저도 깡성능에서 뒤지는 게 아니냐. 비보 X90, 지금 X100이 나왔지만 전 세대부터 이미 이 미디어텍 가지고 아주 고성능을 냈다. 이런 얘기죠. 고성능 칩셋으로만 다 때려박았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렇게 성능 코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좀 저전력 코드를 넣어서 좀 계산을 좀 복잡하게 안 할 때는 저전력 코드를 써서 배터리를 좀 오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의 발열을 좀 제어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다 때려박았다. 무시무시한 칩셋으로 성능 칩셋으로만 때려박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발열도 어느 정도 잡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디멘시티 9300에 대해서 지금 특히 저 테크노사우루스, 저 정말 열심히 보는 이 유튜브 채널이죠. 이분 정말 디테일하게 리뷰하고 벤치마크를 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그 정성이 옆에서 보면 거품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그 분석을 해놓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이 디멘시티 9300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극찬을 아끼잖아요. 그분 영상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몇 장의 커트 가지고 제가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벤치마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디멘시티 짱이다요. 발열이 있긴 한데 그 스냅드래곤과 비교해서 나쁘지도 않고 성능 다 우위에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미쳤다. 디멘시티 9300은 미쳤답니다. 미쳤다. 예.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실제 그 부하를 많이 주는 게임을 직접 그 반복적으로 해봤을 때도 스냅드래곤 최신 칩과 대등하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더 부드러운 퍼포먼스가 나왔다. 이 얘기죠. 밸런싱이 어마무시하다. 지금 이런 그 온갖 것들을 제가 다 본 결과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X100 프로, 비보의 X100 프로가 이 디멘시티 9300을 달고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1인치 IMX989 칩셋을 달고 있고, 물론 최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제 더 신형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 이미지 센서가. 하지만 그 원형이 똑같고, 게다가 막 찍어도 사진 잘 나온다고 아주 극찬이 자자하고, 미친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성능은 미쳤다. 거기다가 이제 그 미친 CPU가 달려있는 디멘시티 9300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비보 X100 프로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고 싶어요. 사실은 그걸 사야 되죠. 샤오미 14 울트라인가? 그걸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디멘시티와 이 조합이, 그리고 제가 그 사진 결과물들을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 과연 이 라이카 이 뽕바를 살 것이냐. 요 조리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느낌. 이거. 근데 이 집에 보시면, 아까 그 중국 분이 리뷰하신 이 영상인데,
이걸 보시면은 이 시네매틱 영상 이 색감도 아주 우수하고 이게 기본 어플이에요, 기본 어플. 그리고 이제 14 울트라랑 제가 비교한 거를 정말 열심히 봤는데 비보 X100 프로가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가격도 물론 더 저렴하고요.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구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구형이죠, 약간의 구형.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 14 울트라보다는 저렴합니다.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거야 아마. 그래서 다들 지금 현재 이 LTE를 한국에서 이 중국산 내수론 폰을 어떻게 쓰느냐를 막 지금 이 매니아들은 지금 서로 공부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글들을 보니까 SKT가 LTE를 지원하고 다른 통신사는 LTE를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통화 수신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고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굳이 뭐 중국 폰 쓰려고 사진기 잘 나온다고 해서 무슨 이거를 그 SK로 갈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통신 폰으로는 그냥 안드로이드 중에서는 갤럭시 폴드 4 이거 그냥 계속 쓰고 저는 이번 기회에 X100 프로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거 살 거예요, 이 카메라. 이거 저 지금 빌 받았습니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저의 리뷰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나름 좀 약간 놀랬던 현재 스마트폰이 3년 전부터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한국에서 우물안의 개구리로 삼성의 마케팅만 저는 계속 줄곧 믿고 따라왔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